멀게만 느껴지던 도의회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총괄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입니다. 총괄수석 부대표로는 처음 진행하는 라디오 생방송인데요. 우리 도민 여러분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원래는 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위원께서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이용호 총괄수석 부대표께서 직접 출연을 하셨습니다.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재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보다 여러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에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백현정 대표님이 거침없이 말씀을 하신 편이잖아요. 총괄수석 부대표 입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미묘한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살짝 라이벌 의식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선의의 경쟁인가요? 아니면 사이 좋으시죠 두 분? 네, 상당히 좋습니다. 예, 웃으시는 거 봐서는 나중에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직책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하고요. 국민의힘 대표단의 총괄수석 부대표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합류해서 부위원장직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감초를 이렇게 쓰면 할도 많아지는데 그만큼 어깨가 좀 무거우시죠? 네, 아무래도 양쪽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11대 도의회가 또 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알맹이 없는 것만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 부대표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두 가지 중책에 충실히 도민께 믿음직한 모습을 좀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 상임위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맡고 있긴 한데요. 여러 역할을 맡게 돼 신경 쓸 게 많긴 하지만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일하는 만큼 잠을 줄여서라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국민의힘 대표단이 제4기입니다. 이전과 어떤 점에서 다른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총괄수석 부대표라는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지난 3기 대표단과 비교하면 저희 4기 대표단에서는 정책수석과 문화수석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 국민의힘 표 정책 발굴에 조금 더 혼신의 좀 노력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기존의 정책위원회를 확대해서 수석 정책위원장을 필두로 7명의 정책위원장이 활동하는 정책위원회도 새로이 구성을 했습니다. 총괄수석 부대표는 말 그대로 대표단의 그냥 실무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교섭단체 간의 이제 합의에 대한 사항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총괄수석 부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또한 정치적 면에서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알려야 하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하는 그런 총괄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회 운영위원회는 조금 생소한 면이 도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의 상임위원회는 한 1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운영위원회입니다. 네. 운영위원회는 회기 일정이라든가 의회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또 운영을 이제 의사일정 운영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의회 사무처 또 경기도지사 비서실 또 경제부시사 또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또 경기도 교육관 비서실 등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보좌 체계와 운영 실태를 좀 점검하고요.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 역할에 충실해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단이 출범한 지는 이제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뭔가 이제 잘해보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양평에서 현장 정책회의도 여셨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무슨 얘기 오갔습니까? 저희 4기 대표단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제 그 현장 정책회의였는데요. 네. 의원님들이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의 의지를 좀 더 굳건히 다지는
좋은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특히 경기도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2026년 지방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의 정책 특강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김성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함께 참석하셔서 경기도의 다양한 민심을 세심히 살필 것, 현장 중심 정치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장 정책 다음 날은 저희들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세미원을 찾아 국가정원 승격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이번 정책 현장 회의를 통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똘똘 뭉치는 것만이 살 길이기에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태어나 최선을 다해 도민께 믿음과 신뢰,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현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단에서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컸었죠.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직접 찾아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직도 피해 복구 지원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지난 7월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가평과 포천에서 각각 7명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수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만 해도 1,800억 원에 달하고요. 피해가 컸던 만큼 중앙정부 역시 포천과 가평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평 수해 현장에 갔었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또 상상한 것보다 피해가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느낀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워야 하나,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나 참 막막했었어요. 오히려 주민분들께서 의연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불만 없이 두 팔 걷고 열심히 의원님들이 땀 흘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더운 날씨였는데 그 보람은 어느 때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를 비롯해 소관 지자체 또 여러 기관이 무심양면 돕고는 있지만 폭우 이전에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해 피해 지역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대처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 또한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최대한 돕겠다고 하셨으니까 도의회 차원에 논의되고 있는 지원책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국민의힘 수석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가평 또 포천 폭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했고요. 저희는 대한적십사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직후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최선의 지원책을 좀 마련했고요. 특히 경기 북부 집중호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일원으로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됐고요. 극한 기후가 뉴모멀이 된 시대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굿모닝 OBS 경기 A 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 부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소식이 또 하나 있군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입구에 조례 서명대라는 것을 설치하셨다고요? 어떤 겁니까? 사실 이제 의원님들이 입법 참여를 좀 활성화하고 조례 추진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조례 서명대를 제작해서 이제 대표실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는 전자 서명 기반의 의안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상임위별로 분산된 조례안을 한눈에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공백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해보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또한 상임위별로 조례안이 개별 관리됨에 따라서 발생했던 이제 의원들 간의 정보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물론 소속 의원 모두가 조례 발의 방향과 추진이나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의원 간 화합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입니다.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전 좀 좋아해서 뭐 온라인 뱅킹, 뭐 폰 뱅킹 뭐 이런 거 좀 안 하고 ATM기 직접 가고 은행 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직접 이 조례 서명대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직접 참여하시고 도의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이렇게 좀 기웃기웃 들여다보시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해 보시니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고 입법 활동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던가요? 예, 사실은 당이 같아도 상임위원회가 다르면 각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례 서명대를 운영해 보니 현황을 파악하기에도 좋고 네. 또 서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기 편했던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저희가 주 1회 간격으로 서명 현안을 SNS 통방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참여를 좀 높이고 입법 활동 연대 강화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는 또 나름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평택항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위원회 출범시킨 배경, 앞으로의 향후 목표까지 전해주시죠. 이 특별위원회는 사실 저희 백현정 대표님께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지금 추진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난달 29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평택항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꿈을 슬로건 삼아 현장 점검 및 논의를 좀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좀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평택항을 물류 중심을 넘어서서 관광, 문화, 해양, 레저가 융합된 복합 항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사실 저희 평택항은 자동차 수출 물동량만 보면 전국 1위입니다. 네. 연간 80만 TEU를 처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이죠. 앞으로 인천항, 부산항과 경쟁하려면 물류 중심 항만을 넘어 관광, 문화, 또 해양 레저가 융합된 복합 항만으로 도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당의 이학수 특별위원장이 도의회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해 해양레저 관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경기도 항만 해양연구회 회장으로서 평택항이 물동량 위주의 항만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의정 경험 또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또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해양 레저 활성화, 물류 기능 강화와 관광벨트 전략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물류, 관광, 항만 등 주요 분야별 저희들이 분과를 좀 구성하고 각 분과별 전문위원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성과를 좀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평택 지역 경제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그 평택항 특별위원회는 평택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내는 쇄빙선의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평택항 특별위원회 출범을 기점 삼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평택항이 대한민국 최고의 항만이자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 중심지 또 세계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및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인데요. 저 유영두 위원장이 이끄시는 남한산성 유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또 24일에는 양평군 양서 면사무소에서 박명숙 위원장님이 세미원 드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굿모닝 OBS 경기 A로그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영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 부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고 여러분들 문자 잠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교통안전 퀴즈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예, 꼭 가입해야 된다. 가입해도 상관없다. 뭐 거의 오늘은 오답률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또 주고 계십니다. 매일 들게 될 것 같네요. 5791님 손녀 보러 출근하는 시간과 맞물려져서 매일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마음 하셨습니다. 저도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맛있는 간식 딸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이렇게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7598님도 한번 만기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앞서 제가 이제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용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996님 출첵 아침 공기에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군요. 아침마다 지역 소식과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아우 저희 고맙습니다. 웹툰이란 지식을 새로 배우고 알아가는 정보도 좋았습니다. 앞선 일부에 전해드렸던 내용까지 복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과 함께하는 경기 A로그 저희가 이제 3부는 여기서 그만 조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이어지는 4부에서도 또 다양한 얘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일하는 경기도의회 소식 잠시 후 4부에서 저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